어제 좀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단 방향을 확실하게 위로 잡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못 삽니다. 지금 저희 한 7% 수익권 조금 안 되게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은 못 사는 구간이에요. 어제 이제 좀 오르니까 그제서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매수가 대비 플러스 2%까지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엊그제도 화요일에도 들어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르니까 물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의 매수 관점 근거와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는 거랑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저는 권장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1차 목표가 저희 플러스 10%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상승해 주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를 위해 준비해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요.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종목이 당연히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결국 다음 주도 어쩔 수 없이 AI 버블론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 12일 금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개장 직후 강하게 눌리던 기술주 그리고 나스닥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메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25% 하락. 근데 이제 가치주나 뭐 금융 위주로 좀 편성이 되어 있는 다우 지수는 1.34% 상승, S&P 500은 0.21%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반전을 하기도 하고 기술주가 아니라 다른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괜찮았던 데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었다, 부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인플레와 고용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고용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고용 시장의 어떤 흐름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게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44,000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 금리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에는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를 보는 게 매우 중요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라클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봉 마감을 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한 11% 정도 하락을 하고 시간외에서도 소폭 더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 이에 대한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은 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매출로 잡히지 않은 게 그게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시장 예상 대비해서도 그렇고 급증하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부분이 대표적일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기보다는 이 내용을 필두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을 부채로 충당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던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AI가 다 빠진 건 아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상승을 좀 하기도 했고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은 버티기도 했었습니다. AI 버블론이나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조금 커진 거는 맞지만 그 안에서도 무조건 테마가 죽기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좀 분명해지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그런 와중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오늘 새벽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직후에 시간외에서 한 4%, 5% 사이 쫙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외 고가에서 지금 10%가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매출은 18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꽤나 좋았습니다. 배당금도 상향 조정했고 고객사도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하락한 이유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딱 하나의 포인트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로는 일단 첫 번째 최근 거진 좀 유일하게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버블론이 다시 커지다 보니까 일단 안전하게 차익 실현을 한번 하자는 심리가 부각된 게 아닐까. 뭐 일단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 대비 엄청 치솟은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높은 편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부각될 수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분명 상회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신을 좀 보면은 희석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다. 야, 까보면은 어닝 쇼크로 봐야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추론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4.94% 하락하고 있네요. 무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성장주나 AI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급등한 종목들이 눌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또 가치주들을 좀 상승시키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는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의 순환매를 볼 때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국내 증시에서 급등했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롯데칠성이에요. 가치주.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금이나 은을 좀 보유한 기업들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부동산이나 뭐 가치주, 저평가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와 부동산 보유 이런 내용들이 좀 맞물리면서 부각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는 어떻게 조금 더 수급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이런 특징적인 내용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단 방향을 확실하게 위로 잡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못 삽니다. 지금 저희 한 7% 수익권 조금 안 되게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은 못 사는 구간이에요. 어제 이제 좀 오르니까 그제서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매수가 대비 플러스 2%까지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엊그제도 화요일에도 들어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르니까 물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의 매수 관점 근거와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는 거랑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저는 권장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1차 목표가 저희 플러스 10%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상승해 주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10만 원이거든요. 이제 이 구간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추가 버전 라운드 피겨까지도 우리가 함께 좀 꼽아서 이 구간대를 돌파하면 항상 수급이 들어왔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실제로 딱 흐름을 좀 분봉상 흐름을 보면은 딱 10만 원을 돌파할 때 수급이 팡 터지면서 그 위에서 놀아주려고 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급에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한번 쳐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명심을 해야 하는 거는 기본적인 목표가는 지금 플러스 10%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오면은 저희는 절반 매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에 조금 우리가 유동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은 만약에 한 8%권이라고 해도 절반 매도는 진행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경험은 사실 처음이라서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듣고 계시죠? 사실 이제 소장님은 좀 길거리 지나다닐 때 꽤나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하세요. 그런 경험이 꽤나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거진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역삼역 근처에서 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회원분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악수를 청해주시고 매일 뭐 제 방송 챙겨보신다고 고맙다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나중에 저 밥 먹고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이미 결제를 해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좀 처음이라서. 그래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경황도 없고 좀 당황스러워서 좀 신기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밥값이 꽤나 좀 나왔을 건데 제가 제대로 밥값 이상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1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ST팜 좀 요즘 들어서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그걸 떠나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늘 드리는 말씀을 똑같이 저는 드릴 뿐입니다. 생물보안법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이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원했던 진입 관점의 이슈는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하고, 딱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원했던 이슈가 하나도 뜨지 않았는데 15만 원 선까지 간다, 이거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약간 고평가라고 느껴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응 전략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홀딩입니다.
다음 주 증시의 주요 일정이라고 하면은 한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11월 경제 지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데이터이기도 하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부각이 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다 보니까 다음 주 지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11월 고용 보고서, CPI, 소매 판매, PCE. 개인적으로는 PCE랑 고용 보고서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FOMC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중요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회계 결산일이 달라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가늠자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타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건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마이크론이 반도체 고평가에 대해서 타개를 해줬던 적이 꽤나 많았죠. 원래도 실적을 빨리 발표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내 증시가 다음 주에 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고 흐름이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면은 또 잡주나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많이 쏠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는 TMC, 아크릴, 알지노믹스라는 세 개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된다. 이 정도까지도 국내 증시의 좀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시장 참여자라면 또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막 수급이 몰리는 테마가 요즘에 엄청 늘어났어요. 예를 들자면은 스페이스X 상장설 관련해가지고 뭐 스피어, HVM 뭐 이런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테슬라든 현대차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슈어, 소프트테크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요즘에 수급이 몰리는 경우도 꽤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치주들 뭐 하림지주,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 서부 T&D, 부동산주들 최근에 시장에 수급이 분산되는 게 굉장히 좀 잘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사실 중소형 테마, 잡테마들을 다 매매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순환이라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매매할 수 있는 관점이 또 따먹을 수 있는 관점이 나오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11월 달부터 11월보다 12월이 매매하기 좋을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한 12월 달에 이제 종목을 분명하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소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소진에 대한 비중을. 그리고 그 결과 12월 달에 볼 수 있는 건 볼 것이고 내년을 위한 준비하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딱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잘 진행을 해봅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